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이 오늘 자살했습니다. 검찰 소환을 몇 시간 앞두고 발견됐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설의 최초 유포자가 밝혀졌는데요. 유포 배경에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의 이혼과 관련해서 네 번째 조정기일이 방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인순이 씨는요, 또다시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여자 아이돌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계속된 다이어트에 거식증까지 걸렸다고 하네요. 북한의 김정은이 SLBM 성공을 하면서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북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민섭 연예부 기자,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롯데그룹의 이인자로 불리는 이인원 부회장이요, 오늘 오전 경기도 양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순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 7시 10분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넥타이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는데 넥타이가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경기 양평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가 부검을 위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과수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차량에는 A4 용지 4장의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는데요. 가족에게 앓고 있던 지병을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임직원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며 침통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원 부회장은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오늘 오전 9시 반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롯데에 대한 수사 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를 마련해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4장으로 된 유서가 발견이 되는데, 윤영걸 대표님, 유서 내용 공개된 거 보면요, 롯데그룹 비자금은 없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란 두 문장을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 10일 날 검찰이 200여 명을 동원해서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샅샅이 뒤져서 다 가져갔어요. 그게 벌써 2달 보름이 됐거든요. 그래서 밑수사는 다 끝내고 이제 오늘 이인원 롯데그룹 2인자거든요. 예. 소환한 다음에 여기서 최종 진술을 듣고 다음 주에는 누굴 겨냥하겠습니까? 신동빈 회장을 그렇죠. 최종 목적지예요. 예. 근데 그걸 앞두고 오늘 소환 날짜 받아놓고 오늘 새벽에 자살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도 뭐 출입 기자 때 만나봤지만 예. 롯데그룹의 핵심 사장을 20년 하신 분이에요. 핵심 사장을 핵심 사장만 20년이요? 20년. 예. 그러니까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에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이학수 예, 예. 부회장이 비서실장 많이 알았잖아요. 그 전에 이학수 비서실장 전에는 그 소병해라고 삼성그룹의 핵심 비서실장 했는데 예. 소병해하고 이학수 비서실장 두 사람 합친 것보다 그룹에 대해서 더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죠. 전호 일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수사는 난관에 부딪힌 거죠. 이분이 제 출입할 때 별명이 뭐였냐면 움직이는 바늘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바늘. 예. 이를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서 핵심만 딱딱 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바늘. 예, 아주 핵심은 잘하고 그 대신에 좀 차다, 냉정하다 뭐 이런 평도 들었습니다만은 예. 일은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신격호 회장의 측근이었는데 예.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신동주, 신동빈. 그러니까 둘째 아들 신동빈 지금 회장 편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룹을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조선시대 역사로 말하면은 한명회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한명회는 수양대군 편을 들어서
왕권을 탈취한 한 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제가 보기엔 비교한다면은 신숙주 정도? 예. 선대 왕한테도 충성하고 예, 세조한테도 또 충성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충성한 예. 그래서 두 번째인 지금 현 회장의 가장 큰 측근이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최 교수님, 이런 분이 목숨을 스스로 끊을 때에는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입장에 지금 유서에도 나오잖아요. 예. 비자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신동빈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본인이 회장은요? 40년 동안 롯데에서 일을 했고요. 핵심으로 일했던 건 2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오너 가족이 아니면서 부회장 자리까지 오른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말은 결국 저분이 롯데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또 얼마나 신격호 회장, 신동민 회장으로 이어지는 이 오너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럼 본인이 40년 동안 충성했던 회사, 또 본인을 인정해서 부회장 자리까지 픽업을 해준 회장 또는 오너 일가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준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징검다리예요.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최종 목표는 신동빈 회장을 겨누고 있잖아요. 검찰의 조사는. 예. 그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제 이 부회장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은 이후에 회장을 이제 압박하려고 했던 게 검찰의 수사 어떤 계획이었는데 예. 이인원 부회장이 이제 스스로 자살을 하면서 신동민 회장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조정이 겪어야 되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건 결국 본인이 죽음으로써 롯데 일가에 전혀 비자금이 없고 신동민 회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 조직으로 해서 자기 죽은 후에서 몸을 바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예. 수사하면서 자기 개인에 관한 것도 뭐 나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개인 없죠. 비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예. 또 하나 개연성은 재계를 수사할 때는 항상 오너를 겨냥하는데 오너의 측근들이 항상 검찰에 불려갑니다. 예. 불려가면 너 아는 거 다 돼 그러면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 잘랐어요. 예. 이놈들 내가 그렇게 월급 주고 했더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불어가지고 나 감옥까지 갔다고 다 불었고 얼마 전에 8.15 사면을 앞두고 모 그룹의 임원들, 전직 임원들이 이 회장은 나쁜 사람이라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탄원서를 청와대에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얘기를 했더니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다 불었다고 우리는 바로 잘렸다. 예, 그래서 예. 검찰에서 봐줬다. 그래서 예. 다시 형사 민사 소송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를 부를 때가 되면은 월급쟁이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 예. 갖고 엄청난 갈등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이인원 부회장의 지인과요. 그리고 최초의 이 사건은 목격자, 최초는 아니고요. 목격자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사표를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냈는데 수리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 작년 몇 월쯤 냈다고? 작년 아마 봄, 재작년 봄인가. 나도 뭐 한 200~300평 정도 사서 건평 한 40평짜리 이제 오두막 같은 걸 짓고 부인하고 힘드니까 내려와서 부인이 거동이 부자연스러우시니까 여기다 좀 편하게 와서 살고 싶다 생각하고. 사람이 어째 겸손하니까 이 양반이. 아이고, 이 양반 원래 또 그렇게 가진 게 많지 않아. 급여는 꽤 받은 것 같은데 주변에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내 차 이제 블랙버스가 있으니까 아니 아침에 왔다가 그냥 본 거예요. 그냥 거기 쓰러져 있는 거를 어부예요. 어부. 그러면 이제 고기 잡던 이제 하는 일이니까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좀 손 좀 보다가 이제 보게 된 거죠. 부인도 몸이 안 좋고 본인도 조금 병치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조금 특이한 점이요. 자살한 장소가 여기가 바로 산책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인데 바로 여기에서 목을 맸거든요. 이건 뭘 나타내나요? 자신의 죽음을 빨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그 몸에도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내일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본인의 어떤 그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 검찰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롯데 측에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잠적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죽음이 빨리 알려지고 이 수사가 이쯤 돼서 중단돼서 말하자면 고인은 나의 죽음으로써 롯데 일가의
겨누어지고 있는 칼끝이 무뎌지거나 칼이 제대로 그 중간에 멈춰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죽음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양평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예. 곳인데 자신의 근거지에 사람이 많이 오가고 자기 몸에는 자기의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소지한 채 그리고 근처에 차량을 세우고 그 차량 안에는 유서를 작성해서 그랬죠. 남겨둘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나의 자신이 그 자살 소식이 검찰 조사 전에 대조한테 알려지기를 가장 원했을 거고 이 소식을 검찰에 빨리 전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일정을 다시 조율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찰 소환 조사가 맞물린 것 같은데, 근데 검찰 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 그 검찰 수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거든요. 어느 정도 수사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진술을 듣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가게 되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있을 테고 검찰은 밝혀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유서에서 밝혔듯이 이제 본인의 주장은 롯데그룹에는 비자금이 없다이고, 예. 만약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검찰들이 이제 그동안 수사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내밀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밝히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그냥 롯데그룹에는 비자금이 없다라는 걸 명확히 밝히는 유서만 남긴 채 예.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확실한 메시지만 던진 게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좀 어떻게 차후에 수사 일정 어떻게 짜는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